안녕하세요. 폴리경찰학 시즌 3 저희 14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경찰권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요. 자, 이제 사물 관할은 우리 사무에 대한 관할이라고 생각을 했죠. 경찰권의 발동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작용법이에요, 조직법이에요. 여러분, 조직법적 임무 규정입니다. 조직법적. 그러니까 청장은 뭐뭐뭐 해야 되고, 오케이, 차장은 뭐뭐를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학원 보면 원장님은 뭐뭐 해야 되고, 우리 과장님은 뭐뭐 해야 되고, 우리 또 여기 과장님은 또 뭐뭐 해야 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물에 대한 관할은 조직법적 임무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미야, 뭐하니? 오빠가 술 사줄게. 여러분, 우리 대륙법계가 아니라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아 수사에 관한 임무가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되고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갑니다. 국회 경위와 경찰 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 범위 있을 때는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은 후 체포한다. 아니죠. 체포한 후에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이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 되겠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 경호를 위하여 국회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정부의 경찰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견된 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 경호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장은 국회 운영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무처가 아닙니다. 운영위의 동의를 받고 정부한테 경찰물의 파견을 요구했고요. 파견된 경찰물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맞습니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요. 한번 갑니다. 공공기관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과 언론사가 포함된다.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가 제일 좁아요. 이해충돌 방지가 여기고요. 이해충돌.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갑니다. 우리 사립학교 선생님 있잖아요. 사립학교까지 들어가는 게 뭐냐면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 부패방지법. 요건 부패입니다. 부패.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넓은 거 한번 보실래요? 우리 언론사까지 들어가면요. 언론사가 들어가면 이거는 부정청탁이에요. 부정청탁.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에는 우리 사립학교 안 들어가고 언론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요. 자, 이치에 안 맞잖아. 이치에 여러분 갑니다. 고위공직자 이치에 치안감 이상의 경찰 공무원 뿐만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시도청장, 시도청장하고 치안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들을 우리는 고위공직자라고 이해충돌 이치에 맞아야지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부동산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뭐가 틀렸냐면요. 여러분, 무조건 직접이어야 돼요. 부동산을 간접하면 안 됩니다. 이해충돌에서는 간접 나오면 안 돼. 부동산은 직접으로 취급하는 대통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된다. 간접만 빼면 돼요. 저거 갑니다. 사건의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의 대리인을 제외한다가 사적 이해관계점을 안 경우 앞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시킨다. 이런 봐봐요. 판사가 있는데 요쪽에 이제 만약에 원고 측에 변호사가 자기 장인 어떤 드라마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판사가 갑자기 표정이 싹 일그러집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이제 가요. 우리 장인어른에 의해서 나는 오케이 재판할 수 없습니다라고 회피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직무 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만약에 자기 가족이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판사의 가족이면. 그래서 제외한다가 아니라 포함한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가볼게요. 자, 국가정법상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자, 한번 갑니다. 자, 경찰청장은요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서 소관에 관하여 다음 연도에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실비, 국고채무비 즉 이걸 뭐예요? 예산 요구서를 5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한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해서 경찰청장이 그 다음에 기획처 장관한테 이제 1월 30일까지 중기사업계획서를 내려요. 올립니다. 그럼 여기서 예산 편성 지침하고 총액을 들어줍니다. 오케이, 3월 30일까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산 요구서를 5월 31일까지 올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정리해서 회계연도 개시 얼마까지? 120일까지 넘겨야 돼요. 그래서 국가정법이잖아요. 기획예산 장관은 대통령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얼마?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90일 아니에요. 얼마? 120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쉽죠?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산결산특별위의 종합심사입니다. 여러분, 종부를 개성하자. 종부 개성. 일단은 종합정책 질의를 먼저 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부별심사를 하고 개수조정소위원회에서 개수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조정안을 승인합니다. 그래서 종부를 개성하자 이 순서예요. 한번 출제가 됐는데 여러 번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도는 그래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알 수는 있어야 돼요. 이래 너무 어려운데 이걸로 막 크게 꺾지는 않을 겁니다. 자, 정부는 감사원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편성할 때고요. 결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2월 30일까지 경찰청장이 2월 30일까지 제출합니다. 결산 보고서를. 그러면 이제 우리 재정경제부 장관이요. 여러분 이걸 다 해서 4월 10일까지 감사원한테 넘겨요. 기시장관하고. 그러면 이제 5월 20일까지 우리 해서 재정경제부 장관한테 줘요. 그럼 개정부 장관이 5월 30일까지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감사원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 보고서를 다음 연도 얼마까지?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요 파트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한번 보고 들어가시면 원래는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갑니다. 4번 한번 갑니다. 어우 제목이 기네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운영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의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영상,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요. 자, 옳은 걸 찾으면 되죠. 야, 정기회의입니다. 국경은 맞죠? 국경은 오케이. 관세청이 정리해라. 그러면 우리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경위는 매월 2회 맞죠? 그래서 국경은 맞죠? 국경은 정리해라. 관세청이 정리해라. 정기회는 매월 2회. 반면에 시경위는요 월 1회 이상 소집 개최한다.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관세청이죠. 관 몇 명? 3명. 그 다음에 청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요. 그래서 위원장에게 임시회로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관세청은 맞죠? 관세청은 국경이 정리해라. 이렇게 외워두시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여러분 한번 갑니다. 우리 얘가 왜 틀렸냐면 자, 이건 시경이어야 되죠. 시경이. 오케이. 시경입니다. 국경이 아니라 국경이는 그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끝내는 거예요. 자, 1년 미만인 경우에 한 차례 임할 수 있다. 이런 말 없습니다. 시경이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시경위의 위원장은 재의결을 받아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서 재결해야 되는데 이 경우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에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 같은 의견을 하면 확정된다. 그래서 요게 D가 틀렸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이거는 너무 지겹지만 너무 자주 나오고 너무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갑니다. 자, 경찰공무법과 국가공무법상 임용 결격 사유. 이것도 좀 알아야 되죠. 자, 여러분 우리 복수국적자는 경찰공무원에서는 안 돼요. 하지만 국가공무원은 국적자도 되고요, 외국인도 돼요. 근데 우리는 복수국적자 외국인 다 안 됩니다. 오케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우리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다 경찰 안 돼요. 하지만 국가공무법상은 피한정 후견인은 돼요. 왜요? 우리는 장애의 직렬이 있기 때문에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사고 능력이 떨어지면 피성년 후견인이 받는 거고요. 오락가락하면 피한정 후견인 결정이 날 수 있어요. 그럼 봐봐요. 총을 오락가락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경찰이 더 빡쳐야죠. 자격증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사람은 안 돼. 오케이? 그런데 국가공무법상은요 금고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국가공무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격증보다 금고가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찰은 자격증 이상의 형이 선고받은 사람, 국가공무법은요 금고 이상.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징계에 의해서 파면 또는 해임을 받는 사람은 경찰공무원과 국가공무법상 모두 결격사 아니죠. 우리 경찰공무법상은 해당돼요. 하지만 이게 틀려요. 왜냐하면 오빠 말캉말캉한 해삼 드세요. 파면은 5년 지나고 해임은 3년이 지나면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면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해임을 당하고 3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이 국가공무법상 결격사유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습관이 합격으로 인도한다. 자,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랑 같이 막 뛰어가죠. 이제 막 파이팅해서 우리 내일 오후 정보 미치겠네. 한번 파이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요 합격으로 갑니다. 딱 한 달만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합격으로 인도한다. 수고했습니다.